아이고 보자. 자, 우선 생각해 봐야 될 표현 중에 요거 요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 필기를 꼬박꼬박 잘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숙제 나눠드린 거 어렵나요? 아니면 할만해요? 아니면 너무 쉬워요? 네. 자, 근데 이제 뭐 이게 여러분들이 다 개개인이어서 수준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막 숙제를 쉽게 내기도 그렇고 어렵게 내기도 그렇고 그냥 내가 최대한 수업 시간에 언급한 걸 주로 내거든요. 근데 다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필기해 드리죠.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필기를 꼼꼼히 받아가서 숙제 중에 나 항상 숙제를 이렇게 해요. 숙제 중에 적어도 3, 40%는 숙제 중에 아무것도 몰라도 필기 그대로 베끼면 되는 걸 숙제를 항상 내요. 민정, 그죠? 군열아, 그렇죠? 숙제를 해야 말이야. 시훈아, 그랬죠? 그죠? 내가 필기 그대로 베끼기만 하면 되는 문제 내죠, 그죠? 그게 나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걸 한번 베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익혀지겠죠? 그게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뭐 수업 시간에 안 다뤘거나 좀 응용이 심하게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서 못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뭐 만약에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고2나 고3 과정이다. 그럼 다 풀어야지. 다 풀어야 되는데 꼴랑 여러분들은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등수능란하게 풀면 좋지만 그건 아직 어려울 수 있으니 내가 나눠드린 숙제에 필기를 그대로 채우는 부분만큼만 완벽히 해오셔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어려서 안 할래 이러지 말고 그 부분만 채워와. 알겠죠? 그게 나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쌓여갑니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알겠죠? 그거다. 민정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자, 이제 동적 평형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하나 생각해 볼 거냐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짜잔 짜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냥 일기야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 뭘 넣을 거냐면요, 순물질이라고 했으니까 퓨어. 자, 퓨어란 말 알죠? 이 정도 단어는 알죠? 영수 알죠? 퓨어 알코올을 넣었다고 칩시다. 알코올. 자, 그러면 알코올은 보통 상황에서 액체잖아요. 그죠? 액체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녀석을 일부 따라 놨는데 이때 보이다시피 이런 그릇을 우리가 피스톤이라고 하면, 피스톤이라 하면 전형적인 열린 거예요, 닫힌 거예요? 전형적인 닫힌 그릇이죠. 이 닫힌 그릇에서는 이제 뭔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액체가 이런 식의 기체가 되는 기화. 그래서 이 위쪽 빈 공간에 뭐가 덜렁 생길 수도 있냐면 이 알코올 분자의 G. 자, G는 뭐 줄임말이에요? 가스, 뭐 혹은 증기,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기화를 통해 처음에 이제 순수하게 액체만 넣어 두었는데 일부의 증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있는 기체의 일부가 다시 응축한다. 자, 여러분, 응축이란 말은 뭐예요? 다시 모여서 부피가 수축한다 라는 뜻이에요. 왜? 응자는 왜 응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응집? 응집은 흩어지는 거예요? 들러붙는 거예요? 응집.
응집이란 말은 흩어지는 말이에요. 들러붙는다는 뜻이에요. 들러붙는다는 뜻이고요. 축은 수축할 때의 축자예요. 수축이니까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응축은 뭐냐면 들러붙어 작아졌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응축을 해서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일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시다시피 액체와 기체 사이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 혹은 증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는 걸 응축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액체와 기체 사이에는 저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그래서 기화와 응축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살펴보겠어요. 자, 그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간 y축이 속도 요거면, 여기서 하나 이제 알아둘 게 바로 짜자자잔, 이게 바로 기화 속도입니다. 좀 위에다가 쓰자. 여러분 앉아도 돼요? 여러분 앉아도 돼요? 한 칸만 높여 쓰려고 내가. 자, 그런데 응축은 어떻게 되냐면, 응축은 이렇게 되는 게,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게 이게 응축입니다. 저 그래프를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저 그래프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저 그래프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알겠죠? 저기 뭔 말이냐? 설명을 할 건데, 설명이고 자시고 외워야 돼, 알겠지? 저 그래프가 어디 나오느냐? 거기 교재 44페이지 찾았어요. 교재 44페이지. 자, 교재 44페이지 보세요. 교재 44페이지 찾았어요? 성윤아 찾았어요? 교재 44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림 11이라고 있죠. 그림 11 찾았어요, 성윤아? 거기 이 그래프 나오죠? 이거 알겠죠? 알겠죠? 이거 그린 거예요. 그 다음 45페이지에 연습 문제 20번 찾았어요? 45페이지 연습 문제 20번이 수능 기출이거든요. 거기 뭐 그래프 나오죠? 자, 이유는 모르겠고 다짜고짜 답은 몇 번? 이유는 몰라도 다짜고짜 답은 몇 번? 4번. 알겠어, 4번. 저 그래프를 외우라고, 알겠죠? 민정 알겠죠? 그럼 이제 다짜고짜는 너무하니까 이제 이유를 설명할게요, 알겠죠?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이게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건 이게 되겠습니다. 이 기화는 어떻게 될 거냐? 액체상의 표면. 자, 여기에서 증발하는 게 바로 기화죠. 즉 뭐냐면 여기 액체 분자들이 있을 건데, 그 액체 분자들 중 내부에 있는 분자가 기화가 되는 게 많겠어요? 표면에 있는 게 기화가 되는 게 대부분이겠어요? 표면에 있는 게 기화가 되는 게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액체상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기화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딱 담아놓고 이렇게 딱 그냥 이런 이렇게 공간에 두면 당연히 컵에 있는 물은 가만히 있습니까? 일부 증발돼 날아갑니까? 일부 증발돼 날아가죠. 맞아요? 그런데 컵에 따라 놓은 물은요, 은근히 완전히 다 증발할 때까지 꽤 시간이 필요해요. 맞죠? 컵에 따라 놨다고 해서 물이 한꺼번에 훅 없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컵을 있잖아요. 컵에 따라 놓은 물을 딱 들고 바닥 같은 데 휙 뿌려 놓으면 그 물은 꽤 빨리 증발해요. 되게 오래 남아 있어요. 컵에 있을 때보다 땅에 뿌리면 훨씬 잘 날아가죠.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컵에 있을 때는 컵 표면적이 요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땅에 확 뿌려 놓으면 땅이 쫙 퍼지면서 표면적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증발 속도도 빨라져서 금방 다 기화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알겠죠?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빠른데, 그런데 지금은, 그럼 지금이라는 게 어떤 상황? 이거 지금 이거. 지금은 이 표면적이 마구마구 변해요, 일정해요? 일정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표면적이 넓을수록 빠르다고 했는데 표면적이 일정하대요. 그러면 이 기화 속도는 변한다는 얘기겠어요? 안 변한다는 얘기겠어요? 계속 일정한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저 이제 성인 알겠죠? 됐죠? 호영 오케이? 좋아. 이거 서청이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네. 그래요? 좋아. 되다. 자, 그 다음. 자, 응축을 생각해 볼게요. 응축은 다시 기화된 분자가 다시 액체가 되는 상황을 뜻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뭐냐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자, 이 응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응축은 기체 분자의 농도 혹은 부분압이 클수록 응축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대기 중에도 수증기가 있죠. 그리고 대기 중에 수증기는 우리 피부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안 달라붙어요? 대기 중에 수증기는 우리 피부에 충분히 달라붙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건조한 날과 습한 날을 생각해 봐요. 우리 건조할 때는 피부에 수분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죠. 그런데 습한 날에는, 여름 같은 경우는 피부가 끈적끈적 하잖아요. 뭐 때문이겠어요? 저 얘기예요. 습한 날은 대기 중에 H2O 수증기 분자가 많은 거예요. 그럼 걔들이 다시 우리 피부에 들러붙는 응축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금세 우리는 끈적끈적함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런 식의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저렇게 말로 썼을 뿐이지. 그래서 저렇게 쓴 말을 외워두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알겠죠? 그러면 잘 봅시다. 이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 이게 시간 처음 순간이죠. 자, 이건 뭐냐면 초기에는 증기가 있었어요? 증기가 없었어요? 초기에는 증기가 없었겠죠. 처음에는 이 순수한 액체만 덜렁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덜렁 놓는 상태에서 여기 액체가, 증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증기가 없으니까 응축이 돼요? 응축이 안 돼요? 응축이 안 되죠. 증기가 없으니까 응축도 안 될 테니 응축 속도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점점 기화하여 기체 분자가
증가함에 따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응축 속도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체 분자가 없으니까 응축할 수도 없으니 응축 속도가 0이었겠죠. 그런데 이 액체에 의해서 점점점 증발을 하니까 기체 분자가 많아지겠죠. 기체 분자가 많아지니까 그 개들이 또 뭉쳐서 응축되는 응축 속도도 점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최종적으로다간 짜잔. 바로 기화 속도가 증발 속도, 기화 같은 말이에요. 기화 속도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응축 속도 같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때 상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닫혀있는 그릇에서 상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에 그 응축과 기화 속도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프가 되게 유명하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쓰십시오. 다 쓰였어요? 다 썼죠? 자, 다 쓰였으면 한 장 넘겨서 46페이지.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46페이지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우자.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여기 지운다.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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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열아, 내가 크게 잘못했어요? 근데 왜? 힘들다고요?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군열이 힘들게 하는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그래, 군열아 미안해요. 대답도 안 하고 진짜. 자, 보자. 아이고, 자, 그럼 4점이. 자, 증기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증기압을 어떻게 정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증발. 영어로는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살펴볼 텐데. 자, 그래서 어떤 물질 A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A는 그냥 어떤 물질입니다. 자,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 gas. 자, L은 액체 리퀴드를 뜻하고 G는 기체 가스를 뜻한다. 이 정도는 알죠? 이 정도는 알죠? 자, 그럼 이때 요렇게 다음의 세 조건이 동시에 만족돼야 됩니다. 그때 A 가스의 부분합을
A 솔리드 아니 웬 솔리드야 A 리퀴드의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1. 닫힌 그릇. 닫힌 그릇. 자, 용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용기가 닫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릇에 뚜껑이 열려 있다. 그럼 증기압이 정의된다. 증기압은 없다? 증기압은 없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증기압은 어디서 정의되고 측정된다? 닫힌 그릇.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릇을 닫아. 자, 나 닫았어. 닫힌 그릇. 그 다음 두 번째, 두 상태가 공존. 자, 공존이라는 정도의 한자말은 다 아는 말이죠. 공존.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자, 뭔 말이냐? 여기에 지금 언급을 하려고 하는 액체하고 기체가 같이 있어야 해. 그러면 바로 아래쪽에 밀도가 더 큰 액체와 위쪽에 밀도가 더 작은 증기가 위쪽에 이렇게 떠 있겠죠. 이때 아까 얘기했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뭐 한 거? 같아지는 어떤 순간에 도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어떤 순간에 도달해서 지금 액체도 보이고 기체도 보이고 그래서 두 상태가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 공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실험을 하다 보니 너무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이 액체를 끝까지 가득 채워버렸어. 그냥 막.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액체 한 가지만 보이죠. 그럴 경우에는 증기압 있어요? 증기압 없어요? 그럴 땐 증기압이 정의되지 않아요. 역으로 너무 액체를 조금 넣어서 액체가 조금 넣어가지고 액체가 다 증발돼서 이거 전부 다 기체가 돼버렸어. 그때도 증기압은 정의돼요? 정의 안 돼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정의되려면 반드시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 무슨 말 알겠죠? 자, 공존을 하는 것의 증거는 뭘까요? 어떤 상태에서 공존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공존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공존은 같이 있는 건데 그 공존을 뭐로 표현하는 얘기예요? 바로 공존의 증거는 상경계가 나타나는 걸 뜻해요. 상경계가 뭐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경계는 뭐냐? 서로 다른 상태. 서로 다른 상태, 누구 지금 얘기하는 기체 상태, 액체 상태.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상태를 구분하는 시각적인 면. 영어로 쓰자면 face. 그걸 상경계라고 합니다. 성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말의 뜻은 알겠죠? 그냥 일상생활에 쓰는 말들로 좀 다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뭐 물이고 이게 수증기면 닫힌 그릇에 물하고 수증기가 있을 때 우리 눈으로 탁 보면 여기까지가 물이야, 여기까지가 수증기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면을 뭐라고 부른다? 상경계라고 한다고요. 그런 상경계가 나타날 때를 두 상태가 공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왜 세 번째? 세 조건이라고 했으니까요. 세 번째는 바로 아까 언급했던 상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상평형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저 상황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질 때 상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상평형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상평형의 더 정확한 정의입니다. 지금 여기서 쓰는 말은 쉽고 어렵고가 아니에요. 그냥 저 말들을 외우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증발을 더 많이 해버린다. 그럼 이 상경계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죠. 증발을 많이 해버리면 액체는 줄고 기체는 많아질 테니까요. 맞죠? 자, 이 상태에서 기체가 액체로 응축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액체가 많아지고 기체가 줄어들 테니까 이 상경계가 위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상경계가 위아래로 막 움직이면 그건 상평형이 아니에요. 언제를 상평형이라고 하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상경계가 가만히 있을 때 그걸 상평형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진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럴 때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의 이 녀석의 부분 앞이 있을 건데 그거를 PA라고 해보자고요. 그 A의 부분 앞 PA 요거를 이 액체 상태 A의 증기압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쓰셨습니까? 썼죠? 됐었죠? 자, 그 다음. 자, 지웁니다. 자. 자, 그 다음 해볼 건 두 번째 승화입니다. 승화는 누가 되는 게 승화죠? 고체가, 솔리드가 기체가 되는 게 승화죠. 뭐 거꾸로 기체가 솔리드가 되는 것도 승화라고 하죠. 혹시 승화를 영어로? 승화 영어로?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승화 과정에서도 증기압이 정의가 되는데 첫 번째, 닫힌 그릇입니다. 거기에 서로 다른 상태인 솔리드와 가스가 공존해야 합니다. 그럼 솔리드와 가스가 공존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의 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경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솔리드와 가스 사이에 상경계가 있어서 공존하는데 그 상경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순간 이 기체의 부분화 PA를 그 고체의 증기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액체에서 증기압을 정의하는 논리와 같아요, 달라요? 뭐 완전히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증기만 있으면 그게 솔리드인지 리퀴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닫힌 그릇 속에 두 상태가 공존하고 이때 두 상태 중에 하나는 기체여야 하겠죠? 그리고 상경계가 나타나는데 상경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평형이라면 그때 항상 뭐가 정의된다? 증기압이 정의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승화 과정에서도 증기압은 정의가 된다. 자,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자, 됐습니까? 됐죠? 됐죠? 호잉 아직 덜 적었어요? 자, 쓰십시오. 영수 다 썼어요? 영수. 좋아, 영수 글이 조그맣게 잘 쓰네. 아이고. 그죠? 영수 봐봐 이거. 똑같죠, 영수야. 똑같죠? 좋아. 자, 적으셨습니까? 아이고. 자, 이제 여기는 지우고. 헤이.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빨리 써요, 빨리 써, 그냥. 아이고. 군율 아프구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은 괜찮아요? 아픈데 일부러 와준 거예요? 고마워요. 영수 보러 왔죠? 네. 근데 둘이 친구예요? 아니면 형, 동생이에요? 군율이 한 살 어리죠? 동갑이에요? 한 살 어려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봅시다. 요 증기압이 이제 이제 뭐냐면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순물질, 액체의 증발 과정에서 요 논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순물질이 있는데 얘가 증기가 되는 요 과정. 자,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이 증기압은 승화 과정에서도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험적으로다가 증발이 흔해요, 승화가 흔해요? 네, 증발 현상이 훨씬 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발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화는 좀 됐고 증발을 기준으로 저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순물질을 지금 편의상 이런 식으로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이걸 지워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못 지워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썼어요? 알았어. 잠깐만, 여기 지울게요. 진다. 뭐야, 성민은 다 썼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실험 장치를 한번 그려볼 건데, 짜잔.
짜잔. 자, 그릇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짜잔. A 리퀴드. 위쪽에 A 가스. 현재 T1을 현재 온도라고 하겠습니다. 뭐 지금의 온도니까 T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때 여기서 P1 이것은 현재 증기압을 P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증기압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조건은 다 만족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알겠죠?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뭐였어요? 닫힌 그릇, 두 상태의 공존, 그리고 상평형. 알겠죠? 그 모든 것들이 만족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기압이 정의되었는데 그걸 지금 온도 T1에서 P1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이때 여기서 온도에 의한 영향을 봐야 되니까 온도를 한번 증가시켜 보겠어요. 자, 그럼 어찌 되느냐? 짜잔, 이렇게 되면서 우선 첫 번째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다가 상경계가 위치가 바뀌겠죠. 자,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액체가 더 많이 기화가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액체의 양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기체의 양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저렇게 됩니다. 보통의 평범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저런 식이 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때 온도는 T2, 이때 증기압은 P2 이렇게 말을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되셨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화살표하고 그림 하나만 더 그릴 거예요. 알겠죠? 하나만 더 그릴 거예요. 그거만 그리면 되니까 그 정도 여유만 여기 옆에 남겨두세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첫 번째 성격 1 바로 저기에 있는 P1, P2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뭐 할 때? T1, T2가 이렇게 될 때. 자, 지금 온도를 올린 거죠? 온도를 올린 거니까 T1하고 T2 중 어디가 더 고온인 거예요? T2가 더 고온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 고온 조건에서 증기압이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필요 충분 조건인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온도 모르고 그냥 증기압만 측정을 했더니 증기압이 더 커졌어. 그러면 그때 온도를 측정하면 무조건 더 고온 상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해서 봤더니 무조건 증기압도 증가하고요. 증기압이 증가해서 봤더니 무조건 온도도 더 고온 상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논리는 전 우주의 모든 액체에 항상 성립합니다. 절대 무조건 맞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저런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열 에너지. 자, 웬 열 에너지란 말을 쓰냐면 온도가 증가하니까요. 열 에너지를 흡수한 분자가 기존의 액체에서 기체상으로
더 많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상의 분자들이 더 많아지니까 증기압이 더 커진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붙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온도를 좀 더 증가시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뭔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식의 삼경계의 위치 변화가 생긴다고 했죠. 뭐 그래도 뭐 여전히 A 리퀴드하고 A 가스가 공존한다고 쳤을 때, 자, 이때 온도를 T 비백설표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증기압은 P 백설표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 반짝반짝 별 모양처럼 쓰여져 있는 얘는 뭐를 표기하는 거냐면 퓨어, 순수한 상태 물질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렇게 반짝반짝 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건 뭐냐? 자, 앞선 논의에서 보시다시피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이 커진다고 했죠. 보이세요? 자, 그러면 온도가 커지면 증기압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온도가 증가하여 증기압이 1atm 그걸 지금 P백설표라 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P백설표라고 쓴 게 지금 예를 들어 1기압이 됐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온도에서 만약에 증기압이 뭐 0.8기압이었다. 그럼 온도를 올리면 증기압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0.9기압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그럼 0.8, 0.7, 0.8, 0.9 하다가 온도를 올려가지고 증기압이 점점 증가하다가 뭐 우연찮게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여 증기압이 1기압. 이 된 순간 그때의 온도 Tb 백설표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끓는 점이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정상 끓는 점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증기압이 몇 기압? 1기압 맞죠? 1기압. 자,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정한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죠?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정한 거니까 외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 파트는 모르겠다 그런 게 없어요. 알겠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이쪽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저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재밌는 거 첫 번째 1. 지금 이 순간. 그럼 예를 들어 이 순물질 A가 하필 H2였다고 치자. 하필 H2였다고 치자. 그러면 증기압이 1기압이다. 그럼 여기 있는 정상 끓는 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도란 얘기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여튼 뭐 물이고 수증기였다면. 물이고 증발해서 수증기가 됐는데 그때 압력이 1기압이 됐다. 그럼 이때 온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 도란 얘기예요. 성인아 몇 도? 이게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잖아요. H2의 정상 끓는 점 얼마냐고요? 100도, 100도. 알겠어요?
만약에 이걸 뭐 알코올이나 아세톤 말고 물로 실험을 하면 물 밀폐된 그릇에 넣고 끓여가지고 증기압이 1기압이 될 때 온도 측정하면 그때가 100도씨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그 100도씨가 저 실험을 통해 측정이 된 거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물 넣고 수증기압 1기압이고 그때 100도씨가 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보일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상식적인 보일링,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쓴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어떤 현상이에요? 상식적인 보일링이 우리가 일상에서 관찰하는 무슨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면 끓이려고 냄비에 물 넣고 뭐 가열기 올리면 이게 부글부글 하잖아요. 부글부글 할 때 물 끓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즉 뭐냐면 물 넣고 1기압 됐는데 100도씨다. 부글부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부글부글 안 하냐면 상평형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상평형 상태이므로. 자, 그럼 왜 상평형 상태예요? 증기압이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상평형 상태예요. 아시겠죠? 증기압은 반드시 상평형 상태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상평형 상태이므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고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지금 물 끓이고 뭐 100도씨에 올리면 부글부글 하던데 그럼 내가 보는 그 부글부글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상식적 보일링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 열린 그릇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열린 그릇에서 일어납니다. 자, 지금은 증기압이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릇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힌 그릇이죠. 닫힌 그릇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글부글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명심하셔야 돼, 알겠죠? 명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4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8페이지. 48페이지 한 장만 넘겨봐요. 한 장만 넘겨봐요. 알겠죠? 한 장만 넘겨봐요. 한 장만 넘기면 거기 연습 문제 23번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연습 문제 23 찾았어요? 자, 물론 그 실험 장치가 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무슨 추도 올라가 있고 막 난데없는 힐륨 기체도 들어있고 막 하거든요. 근데 바닥에 깔려 있는 건 H2O 리퀴드, 물이잖아요, 물인데 문제를 읽으면 문제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온도를 100도씨로 높여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온도를 100도씨로 높여 이런 말 나오죠. 그럼 선택지 기억 볼까요? 기억? 물이 끓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100도씨인데 왜 물이 안 끓어? 100도씨인데 왜 물이 안 끓어? 닫힌 그릇, 알겠어요? 닫힌 그릇 속에 상평형이지. 거기 평형 상태의 도달 이런 거 있지. 평형 상태의 도달 찾았어요? 평형 상태의 도달. 이 닫힌 그릇 속에서 일어나면 부글부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무슨 말 알겠죠? 명심해야 돼, 알겠지? 명심해야 돼. 자, 다시 원래로 돌아오시고 그래서 물인데 100도씨고 1기압이어도 부글부글 하지 않아. 어떻다고? 그냥 고요해.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3. 정상 끓는 점.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T, B 백설표 이렇게 쓸게요. 말이 기니까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끓는 점을 영어로 이제 보일링 포인트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일링의 B자를 이렇게 B 이렇게 줄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상 끓는 점은 분자간 인력의 척도입니다. 분자간 인력의 척도입니다. 자, 뭔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색깔을 써볼까? 그 분자간 인력 있죠? 그 분자간 인력이 크잖아? 그럼 얘가 커. 끝. 이게 다야 그냥. 분자간 인력이 커? 그러면 정상 끓는 점도 커. 끝. 그게 다야. 그러면 이 말은 분자간 인력 작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작아. 알겠죠?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져. 이것만 외워도 돼. 알겠죠? 설명을 써드릴게요. 설명을 써드릴 텐데 설명이고 자시고 간에 저것만 외우면 문제는 다 풀어. 알겠죠? 성윤아? 분자간 인력 크면 정상 끓는 점 어떻게 된다고? 커. 정상 끓는 점 작다는 말은 분자간 인력이 뭐 하다는 얘기야? 작아. 거의 둘은 필요 충분 조건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저기 뭐 때문이냐? 분자간 인력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기화가 잘 될까요? 응축이 잘 될까요? 응축이 잘 되겠죠. 분자간 인력이라고 하는 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쩍쩍 잘 들러붙을 거란 얘기죠. 응축, 그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 쩍쩍 잘 들러붙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간 인력이 클수록 잘 들러붙겠죠? 그러면 잘 들러붙는 애를 억지로 기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더 큰 운동 에너지와 더 큰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더 큰 운동 에너지 혹은 더 큰 열 에너지를 공급해야 기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큰 열 에너지를 공급한다. 끓는 점이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격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다 쓰였습니까? 더 썼어요? 자, 천천히 쓰십시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뭐 요 중간쯤 요거 지워도 되겠어요? 요 그림은 다 그린 거예요. 자, 요 중간 지울게요. 요 지워도 되겠어요? 성인아이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자. 자, 그래서 거기 뭘 한번 살펴볼 거냐면 교재에 보시면 47페이지에 교재 47페이지에 그림 12번 있는데 찾았슈? 교재 47페이지에 그림 12번 찾았슈? 찾았어요? 자, 그 그림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그림 10 몇 번이야? 12번? 자, 그러면
A, Y축은 증기압, X축은 온도. 자,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 알코올. 자, 알코올에 대한 온도에 따른 증기압 표현입니다.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액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 증가한다 그랬어요? 증기압 감소한다 그랬어요? 온도 증가하면 증기압 증가해요? 증기압 감소해요? 증기압 무조건 증가한다고 했죠. 예외 있다 그랬어요? 예외 없다 그랬어요? 예외 절대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외 절대 없어요. 예외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우선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뭐냐면 자, 짜잔. 온도가 증가하잖아요. 그건 모든 구간에서 증기압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구간에서. 모든 구간에서. 이때 이 증기압이 하필 1atm일 때, 알코올의 경우는 그 온도가 몇 도냐,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한 78도 정도 나오거든요. 알코올의 경우는 한 78도 정도 나와요. 이 78도, 이게 무슨 온도? 바로 알코올의 정상 끓는 점이라고요. 아시겠죠? 저 그래프상에서 정상 끓는 점을 저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게 그림 12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글자가 좀 조그마긴 한데 뭐 에틸렌, 다이에틸 있어, 뭐 다이에틸, 뭐 다이메틸 있어, 워터, 아이오다인, 캠퍼 뭐 등등등 해서 여러 유기, 무기 물질들에 대한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거기 그림 12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도시해 놓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 중에 얘 하나 들어서 알코올 하나 지금 내가 써놓은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때 비교적으로다가 우리에게 흔한 물질 물의 경우도 증기압이 1기압이 될 때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온도 몇 도? 이게 100도. 알겠죠? 100도. 자, 그러면 숫자 78도, 100도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78, 100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아, 당연히. 100이 더 크잖아. 무슨 색으로 쓸까? 보시다시피 100이 더 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알코올하고 물 중 이쪽에서 분자간 인력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어떤 해석을 또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 만약 어떤 등온 조건에선 우린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 분자간 인력이 클수록 증기압은 더 크다, 더 작다? 더 작구나. 를 또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인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47페이지 연습문제 21 한번 볼까요? 47페이지 연습문제 21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47페이지 연습문제 21 보면 자, 나와 있는 그래프 방금 칠판에 그린 그래프랑 똑같이 생긴 거죠. 자, 연습문제 21 47페이지 연습문제 21 A라는 액체가 있고 B라는 액체가 있는데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얘기하고 있어요. 20도씨에서 증기압력 A가 커요? B가 커요? A가 더 크다는 거 알겠죠? 그럼 분자간 인력은 A가 커요? B가 커요? 분자간 인력은 B가 더 큰 거예요. 알겠죠?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칠판에 써놓은 거 그대로 읽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선택지 디귿. 대기압이 400mmHg일 때 끓는 점은 A하고 B 중 어디가 더 크겠어요? B가 더 크다는 거 알겠어요? 자, 증기압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무슨 끓는 점?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그냥 증기압에서는 그냥 끓는 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증기압이 1기압일 때는 정상 끓는 점이고 그냥 증기압이면 그냥 끓는 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셨죠? 성균 알겠죠? 이해했어요? 쉬운 오케이?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 배터리 충전.